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한끗 고등국어 통합편 제3단원 비문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자, 보도문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78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플에 빠진 아이들, 악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방송 보도의 내용인지 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죠. 자, 1년 전 만들어진 한 인터넷 카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사례를 지금 제시하는 거죠. 실제 사례 제시. 자, 가입된 27명 회원이 모두 초등학생들입니다. 카페에 담긴 아이들의 글입니다. 원색적인 욕설이 난무합니다. 한 문장에도 여러 개의 욕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10대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안티카페. 댓글에 달린 욕설이 점입 가경입니다. 게시판은 가수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합니다. 입에 담기에도 어려운 악플들, 그러나 아이들이 욕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자,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나 아니면 놀리기 위해. 일단 속이 뻥 뚫리잖아요. 통쾌하기도 하고, 약간 통쾌하기도 하고, 네. 자, 원한이 있다. 원한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놀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속이 뻥 뚫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6학년 학생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통쾌하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 뭡니까? 욕설을 하는 이유, 욕을 하는 이유가 쭉 나옵니다. 이유 1번, 2번, 3번, 4번. 별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어른들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듣기에도 거북한 욕설을 하고 난 후 오히려 통쾌하다는 반응은 더더욱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내 아이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일부 아이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방송을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작진은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청소년 900명에게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아이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끝까지 지켜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비단 몇몇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 모두의 문제다 이 소리죠. 아이들 모두의 문제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악플 문제를 취재한 김 PD가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자, 김 PD, 초등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자, 당해보지 않고는 그 고통을 모른다는 것이 악플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잘못에서 이 악플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네,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플은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이 없어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 당하는 입장은 여간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악플이 남기는 상처는 치명적입니다. 악플은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거죠. 자, 욕설은 가해 학생의 개인 블로그에서 발견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쓴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낯뜨거운 욕설이 가득합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권유하는 글도 있습니다. 글을 쓴 아이들은 모범생도 비행 청소년도 아닌 평범한 학생들이라고 했습니다. 욕설은 블로그를 통해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실제 사례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을 보여준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욕설 많이 하시는가요? 욕설을 한다. 그건 정말 좋지 않은데요. 계속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죠. 그걸
한두 아이가 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전부 그걸 블로그에다가 올려서 퍼뜨려 놓으니까 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한테 그 말을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다 보니까 정말 애를 아는 모든 사람이 모르는 사람까지 아 누구누구는 바보구나 걔는 왕따를 당할 만하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피해 학생 어머니.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욕설을 접하면 그 피해자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게 바뀐다라는 것,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악플 사건 이후 딸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며 어머니는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실제로 그걸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뭐 거의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악플이 피해자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악플이 주는 부정적 영향이죠. 영향 1번입니다. 이 하나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플에 시달리는 소진이를 만났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연 소진이는 극도의 불안과 분노가 엇갈리는 듯 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 2번. 욕을 한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주위 애들이 알려주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자, 아이들이 인터넷상에서 폭력적인 글을 쓴 이유 핵심 포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원한이 있어서 그리고 놀리기 위해서 속이 뻥 뚫려서 통쾌해서라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마이노트 정리하시고요. 이걸 보면 결국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감정적 이유로 욕을 하고 그리고 욕이 나쁜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다라는 거죠. 자, 폭력적인 말이나 글의 부정적인 영향 오마이노트 정리하시고요. 직접적인 피해자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증오심이 깊어져 성격이 거칠어질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불신,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떠냐? 직접적인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자신이 접한 폭력적인 말이나 글을 유포할 경우 제2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방송 보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어요. 이따 방송 보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악플은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번에 악플을 경험해본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설문조사의 내용 뭡니까? 악플을 경험해본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설문조사의 내용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악플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은 많았지만 구체적인 실태 조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 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 900명을 대상. 그러니까 설문 대상이죠. 자, 설문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놀라웠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거는 심각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이번 설문조사는 교실에서 교사 협조를 받아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설문조사 방법. 초중고교에서 각각 300명씩 참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3%였습니다. 먼저 기억으로 묶어볼게요. 온라인상에서 험담이나 욕설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47.7%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중학생이 가장 많고 초등학생도 23.1%나 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그들은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욕설이나 험담을 한 것일까요? 보복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미삼아 이유 없음 스트레스 해소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 미소친 부분은 욕설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리고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결국 뭐냐? 이것은 실제 설문조사 결과죠?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설득력과 신빙성을 높입니다. 이렇게 기억 니은의 의미입니다. 자, 연령별 언어폭력 가해 경험자 23.1, 40.1, 36.8. 자, 온라인상의 가해 이유 보복하기 위해서 47.9%. 자, 계속 가볼게요. 악플 어떻게 달아? 초등학생들은 비난하는 글 뒤에서 욕하는 거죠. 게임할 때 치면 한 6, 70%가 다 욕 써요. 게임을 하면서 욕을 많이 쓴다는 걸 알 수 있죠. 언어폭력을 가한 후 죄책감을 느꼈을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응답이 68.8%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플의 문제점 인식한다 못한다?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학년이 높을수록 인터넷 접속 시간이 길수록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생각에서 악플을 달게 되죠? 몰라요. 그냥 나쁘고 재수 없어서. 자,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상대방한테 미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몰라요. 상대방에게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달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거라든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들긴 하지만 막상 쓸 때는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악플을 달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그 보도, 방송 보도의 특징 중에 인터뷰가 들어가는데 그 인터뷰를 통해서 현장감과 사실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다 인터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5번 같은 경우가 지금 이거 정리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아요. 5번 같은 요 그 문단이요. 인터뷰인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 현장감과 사실감을 갖게 해요. 획득할 수 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김PD,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지켜보지 않고서는 이런 현실을 집에서는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네,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는 이런 욕을 쓰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결국은 자기 아이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부모들이 자기 아이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 그건 뭐 때문이다? 부모 앞에서 이런 말을, 그리고 이런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들 아이들 사이에서 저런 말을 안 쓰면 왕따를 당하는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한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아이들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악플은 모든 아이들의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른들이 뭐 해야 된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181쪽에 가셔서 핵심 포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플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걸로 좀 정리해둬야 되겠죠. 조사 내용, 악플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가해를 하는 경험과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900명. 교실에서 교사의 협조를 받아서 설문지를 작성했다. 그랬더니 결과가 중요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요거 요 부분 오마이노트 47.7%가 욕해봤다. 사이버 공간에서 욕설한 이유 보복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언어 폭력을 가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학생이 무려 68.8%가 됐다라는 걸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욕설을 사용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이 욕설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보도의 설득력과 신뢰성을 획득한다라는 거 오마이노트에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방송 보도의 목적은 뭐냐? 왜 이 방송 보도를 계획했냐? 악플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악플이 모든 아이들의 문제임을 알려서 어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폭력적인 말이나 글의 범위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문자 메시지, 기사 댓글, 면대면, 1대1 대화 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형은 은어 비속어를 사용해서 상대를 모욕하거나 따돌리거나 하고요. 그리고 성장애, 지역, 민족, 인종 등을 차별하는 표현이 바로 폭력적인 유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한 태도는 비판의 대상이라도 일단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고 폭력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표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해 줘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요. 앞으로 가셔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악플에 빠진 아이들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 보도문, 방송 보도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주제는 청소년들의 폭력적 언어 사용의 실태와 그리고 그것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구체적인 설문조사 자료를 제시해서 신뢰성을 높인다라는 거죠. 신뢰성을 높인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뷰 자료를 삽입해서 현장감을 준다. 준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건 뭐냐? 이 보도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 두시죠. 이 보도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사회의 여론을 형성합니다. 역할이요. 여론을 형성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줍니다. 이것이 방송 보도문의 역할이에요. 그렇지만 방송 보도의 평가 기준은 어쨌든 뭐냐? 방송 내용이 사실이냐, 그리고 적절하냐, 그리고 근거가 타당하냐라는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도문 악플에 빠진 아이들 다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